바야흐로 꽃게의 계절이라 일컬어지는 가을. 몸속 가득 꽉 채운 속살, 진하고 달큰한 맛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꽃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꽃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지만은 가장 크게 자라는 대형 꽃게가 바로 이 톱날 꽃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찜이나 탕, 그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의 그 칠리 크랩, 그다음에 태국에서는 태국식 커리. 이미 세계적으로 그 맛과 진가를 인정받고 있는 톱날 꽃게.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면 매일 조업에 나서야 할 정도로 찾는 사람이 많아지는데요. 겉모습은 거칠기 짝이 없지만 속살과 맛만큼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맛의 진개. 톱날 꽃게를 만나봅니다. 남동해안 인근에서 잡힌 제철 수산물이 가득한 창원시 용원 어시장. 이곳에선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꽃게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톱날 꽃게를 만날 수 있는데요. 부산에서 잡힌 청색게라는 뜻인 부산청게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산 청게입니다. 그 정식 명칭은 톱날 꽃게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머드크랩이라고 하고, 필리핀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알리망구라고 하고, 그리고 싱가포르나 이렇게 외국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그 칠리 크랩 먹고 오시는데 바로 그 원재료가 되는 그 꽃게입니다. 꽃게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크게 자라는 꽃게 종류고요. 그리고 일반 꽃게와의 차이는 이렇게 봤을 때 꽃게는 이렇게 뿔이 있습니다. 청게는 뿔이 없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한 녹색이 나기 때문에 이제 청게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만큼 나라별로 이름도 다른 톱날 꽃게. 우리나라에서도 잡히긴 하지만 대부분 외국 여행길에 처음 맛볼 정도로 흔하지 않은 녀석인데요. 하지만 낙동강 하구 인근에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유명세를 치러왔죠. 옛날부터도 양이 이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많이 나왔어요. 지금 삶아가지고 그냥 그거 반찬용으로 안 먹고 좀 삶아가지고 그냥 지금 먹거나 삶아가지고. 국내 톱날 꽃게 최대 산지 부산 신호항. 톱날 꽃게는 강 하구 근처나 모래와 펄이 섞인 진흙바닥을 좋아하는데요. 덕분에 낙동강 하구는 톱날 꽃게 서식의 최고의 환경을 자랑합니다. 톱날 꽃게를 만나기 위해선 새벽부터 서둘러야 하는데요. 밤에 먹이 활동을 하는 습성 때문입니다. 이거 작업은 해가 이래 많이 뜨고 이러면 한매도에는 작업이 안 되고 또 이 개들이 다 어디가 없어요. 그래 양하는 거 써놓을 때 나중에 써놓고 좀 가을 때 사람도 sul고 개도 많이 잡고 그래 일찍이 나오는 겁니다. 선선한 가을철이 되면 신호항 앞바다는 톱날 꽃게 조업으로 분주해지는데요. 꽃게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9개의 톱니 모양 돌기들이 있어 톱날 꽃게라고 불리는 녀석은 오로지 자망이라 불리는 걸 그물만을 이용해 잡습니다. 그물을 매일 걷고 바다에 투망하기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하죠. 예, 지금 이제 한 개 그 해놨지. 이제 조금 날이 밝고 이러면은 이제 놓고 또 한 개 저거는 또 그 갤리가 또 놓고 또 한 개 빼고 이래 이제 지구잡고 이래. 1년 중 톱날 꽃게 조업이 가장 활발한 9월과 10월. 가을이 시작될 무렵부터 어민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바다에 나갔지만 올해 톱날 꽃게의 수확량이 많지 않아
어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게가 줄줄이 올라오는 걸 보니 수확량이 꽤 괜찮은 모양입니다. 예, 오늘은 좀 고기가 좀 걸리겠네, 깨가. 전에는 한 마리도 없을 때도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한 끝에 한 5마리 정도 걸리네. 예. 5마리 그리고 4마리 그 2끝이 걸리는데 한 1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바다에서 막 올라온 톱날 꽃게는 꽃게잡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바로 집게발을 자르는 겁니다. 톱날 꽃게가 집게발 힘이 장사인 데다 사납고 강한 전투적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 이거 집게를 안 자르면은 얘가 저끼리 무는 기라. 물 밑에서는 안 무는데 위에 올리나면 저 다리를 저끼리 물을 뿌니까 요 끝으로 잘라놔놓으면 요 깨가 요래 다리가 요래 엮어지거든요. 요래 엮어지기 때문에 요 끝으로 잘라보면 요렇게 안 엮어지니까 물어도 칵 뜰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 합니다. 그래 이거 자릅니다. 웃다리로. 집게발 악력으로도 둘째 가라면 서러운 녀석 톱날 꽃게. 난류성 어종인 톱날 꽃게는 본래 타이완이나 필리핀 같은 동남아 지역에서 서식하던 어종이었는데요. 6, 70년대 무렵 목재산업 전성기 때 동남아 원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딸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후 고운 모래 갯벌 그리고 각종 수생 동식물이 풍부한 부산 낙동강에 자리를 잡고 서식하게 된 거죠. 강이 있어야 됩니다. 강하고 바깥쪽 안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거든요. 그 저질에 이제 뭐 진흙이 많은 그런 쪽에서 산다고 해서 이제 머드크랩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맹그로브 크랩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대 그 맹그로브 지대에 많이 산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청개가 살려면은 강이 있어야 돼요. 강이 크면 클수록 그 서식할 수 있는 환경도 넓어지고, 그래서 이제 부산의 낙동강이 그 가장 남쪽에 있으면서 그 하구 유역이 넓다 보니까 부산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로 서식지를 넓혀가고 있는 톱날 꽃게. 하지만 그 양이 극히 적어 현재로선 부산 낙동강 인근을 톱날 꽃게의 주 서식지로 꼽는데요. 육식성이라 물고기와 게 등 어느 것이라도 가리지 않고 잘 먹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조개류를 좋아하는 탓에 굴 껍데기가 많은 곳을 살펴보면 백발백중 톱날 꽃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기는 저희가 인공적으로 사육해봐도 거의 가리는 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뭐 육식성이지만 그 풀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오면 먹을 정도로 뭐 조개류라든지 그런 어떤 바닥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먹는 것 같습니다. 무지막지한 식성뿐 아니라 산란하는 양도 어마어마한 톱날 꽃게. 어미개 한 마리가 약 200만 개의 알을 산란할 정도로 알을 많이 낳는 어종으로도 유명한데요. 수온이 따뜻해지는 봄과 여름철에 산란기를 갖고 산란 이후부터 살을 찌우기 시작해 가을 무렵이면 최고의 맛과 향을 뽐냅니다. 깨가 이 야문 때가 이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작업을 시작한 8월달 좀 처음 시작을 하면은 깨가 좀 물러요. 물는데 지금은 야무입니다. 야무고 깨는 이 등이 좀 까무리해야만이 너무 새파래도 알이 없고 이제 좀 까무리해야만이 알이 있습니다. 한 해 톱날 꽃게 생산량은 약 30톤. 어미개가 산란하는 양은 가히 최고를 자랑하지만 여전히 톱날 꽃게의 생산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치솟는 수요량에 비해 어획량이 모자라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귀한 어종으로 분류되고 있죠. 수협을 통해 들어오는 톱날 꽃게의 위판량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이제 시작된 방류 사업으로 상품 가치가 높은 게들은 아직까지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품 가치가 되려면은 우리가 적장 길이라고 그러는데 그 적장 길이가 10한 2cm 정도 돼야 됩니다. 그 이상 돼줘야 뭐 크게는 뭐 15cm, 뭐 20cm 가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지금 찾아볼 수가 없고 보통 한 10cm 내외로 좀 크면은 그 정도 되면은 그냥 크기가 크다고 봅니다, 저희들. 부산수산자원연구소는 톱날꽃게를 명품 수산물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데요. 어업인과 수협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부산청계 자원관리위원회도 결성해 청계의 포획 금지 크기와 금어기를 정하는 등 어종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역 특산품 개발을 위해서 우리 연구소 연구원들이 이제 부산 낙동강 하구가 기수 생태가 거의 영양용료가 풍부하고 각종 어류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희소하게 나는 어종 중에서 상품 가치가 있는 이제 품종을 고르다 보니까 우리 부산 청계라는 거는 저희들이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부산 청계의 자원을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부산수산자원연구소에서 국내 최초로 톱날꽃게 인공 종묘 생산에 성공하는 쾌거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2010년부터 매년 어린 치계 방류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톱날꽃게 자원 조성 효과가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네요. 치계에 방류를 위해 가지고 이 수거 작업하는 게 봉솔에 이렇게 붙어 있는 치계를 털어내는 작업이거든요. 이제 막 꼬물꼬물 움직이기 시작한 어린 치계들을 방류하는 날. 행여 정성스레 키운 치계들이 잘못될까 준비하는 손길이 조심스러운데요. 5년째 시행해온 일이지만 매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구한 지 32일차 됐고요. 방류량은 한 7만 예상했는데 지금 한 8만 마리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방류할 위치를 선정하는 것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치계가 성체가 될 때까지 잘 자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톱날꽃게가 주로 서식하는 도요 등에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갯벌과 민물, 바닷물이 한데 섞이고 다양한 생물들이 공생하고 있어 이만한 방류 장소가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죠. 톱날꽃게 청계 자체가 이제 사는 곳이 항상 그 담수 영향을 받는 그 담수역에 하구역에 살기 때문에 서식 방류 지점으로서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어린 치계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어줄 방류 지점 도요 등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서 방류합시다. 여기다 전체 다 뿌리실 거지? 네, 이걸 쭉 내려가면서. 네. 그러면은 좀 채워서 빈 그릇 하나 주시고. 매번 방류가 이루어지는 날이면 톱날꽃게 자원을 늘리기 위해 수산자원연구소뿐 아니라 수협 관계자와 어업인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성계야 잘가. 만나서 반가웠어. 각계각층에서 톱날꽃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어민들의 기대도 높습니다. 이거 방류하기 전에는 참깨가 참 힘들게 거의 몇 킬로 정도 못 잡았는데 방류를 하고 난 후로는 저 참깨가 조금씩 올라오고 이래서 어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더 이래 방류를 더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류된 치계들은 내년 가을이면 성체로 자라 어민들 품에 돌아올 텐데요. 성계야 살아서 내내. 성계야 잘가. 톱날꽃게 자원 보호는 물론 어민들의 소득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올해 36만 마리 방류를 넘어 앞으로 방류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녀석들을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많이 잡히는데 많이. 멀리 가진 않고 이 근처에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 가을이 되면은 이제 어미 청개가 돼서 어획이 되겠죠. 이게 언제쯤 이제 수확이 가능한 건가요? 따뜻하면 4개월 만에도 성체까지 자라는데 뭐 저희는 계절이 있으니까 1년이면 충분합니다. 외국에서는 개체 수가 많고 맛이 좋아 식용으로 중시되고 있는 톱날꽃게. 톱날꽃게를 토마토 칠리 소스 양념과 함께 볶아내고 향신료를 곁들여 먹는 칠리 크랩 메뉴가 인기인데요. 어느덧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대표 음식이 될 만큼 사랑받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죠. 청개의 맛은 그 살 자체가 좀 단맛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칠리 소스를 넣어서 칠리 요리를 하게 되면요, 새콤, 달콤, 매콤이 첨가돼서 아주 맛있습니다. 톱날꽃게가 생산되고 있는 낙동강 인근 산지에선 다양한 요리로 만날 수 있는데요. 꽃게처럼 찌거나 탕을 끓여 먹기도 하고 게장으로도 담가 먹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맛이 뛰어나 가을철 별미로 당당히 자리 잡고 있죠. 요 꽃게탕은 육수를 내 가지고 꽃게를 이어 가지고 그래 이제 고춧가루하고 가진 양념을 양파고 파고 땡고추고 다 이어가 이렇게 하는 기고, 삶는 과정은 요래가 이제 여기 끼가 지금 들어가면 살아가 있으니까 오로보라니까 바로 뒤비지진 안 하고 요래가 엎어지가 있거든요. 그럼 뭐 이제 깨가 이제 가만히 있은 이제 한 5분 정도 불이 있으면은 숨이 죽으면 디빕니다. 크기는 조금 작지만 온몸 가득 꽉 찬 속살과 단단한 육질. 거기다 바닷가지 맛과 비슷해 가을철 고급 식재료로 손꼽히는 톱날꽃게. 맛도 맛있지만 스테미너와 미용식으로도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꽃게는 살 자체가 얇으니까 살이 많이 없고, 요거는 안깨가 되는 전 알이 꽉꽉 다 차가 있어요. 그래 나는 이렇게 따꿍을 띄면 알이 노란해. 따꿍을 띄면 알이 노라니까 그 밥을 비비가 먹어도 맛있고 그 깨하고는 틀립니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톱날꽃게. 1년 중 9월에서 11월까지 얼마 만날 수 없어 1% 꽃게라고도 불리는데요. 이제는 만나기 어려운 어종이 아닌 영덕하면 대게가 떠오르는 것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어종으로 명품 수산물로 우뚝 거듭나길 바랍니다. 남동해안 인근에서 잡힌 제철 수산물이 가득한 창원시 용원 어시장. 이곳에선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꽃게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톱날꽃게를 만날 수 있는데요. 부산에서 잡힌 청색게라는 뜻인 부산청게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산 청개입니다. 그 정식 명칭은 톱날꽃게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머드크랩이라고 하고, 필리핀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알리망구라고 하고, 그리고 싱가포르나 이렇게 외국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그 칠리 크랩 먹고 오시는데 바로 그 원재료가 되는 그 꽃게입니다. 꽃게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크게 자라는 꽃게 종류고요. 그리고 일반 꽃게와의 차이는 이렇게 봤을 때 꽃게는 이렇게 뿔이 있습니다. 청게는 뿔이 없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한 녹색이 나기 때문에 이제 청게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만큼 나라별로 이름도 다른 톱날꽃게. 우리나라에서도 잡히긴 하지만 대부분 외국 여행길에 처음 맛볼 정도로 흔하지 않은 녀석인데요. 하지만 바야흐로 꽃게의 계절이라 일컬어지는 가을. 몸속 가득 꽉 채운 속살, 진하고 달큰한 맛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꽃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꽃게 종류가 뭐 다양하게 있지만은 가장 크게 자라는 대형 꽃게가 바로 이 톱날꽃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찜이나 탕,
그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의 그 칠리 크랩, 그다음에 뭐 태국에서는 태국식 커리. 이미 세계적으로 그 맛과 진가를 인정받고 있는 톱날꽃게.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면 매일 조업에 나서야 할 정도로 찾는 사람이 많아지는데요. 겉모습은 거칠기 짝이 없지만 속살과 맛만큼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맛의 진게. 톱날꽃게를 만나봅니다. 그런 걸 보니 수확량이 꽤 괜찮은 모양입니다. 예, 오늘은 좀 고기가 좀 걸리겠네, 깨가. 전에는 한 마리도 없을 때도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한 끝이 한 5마리 정도 걸리네. 예. 5마리 그리고 4마리 그 2끝이 걸리는데 한 1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바다에서 막 올라온 톱날꽃게는 꽃게잡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바로 집게발을 자르는 겁니다. 톱날꽃게가 집게발 힘이 장사인데다 사납고 강한 전투적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 이거 집게를 안 자르면은 걔가 예, 저끼리 무는 기라. 물 밑에서 안 무는데 위에 올리나는 저 다리로 저끼리 물어보니까 요 끝으로 잘라놔놓으면 요 깨가 예, 요래 다리가 요래 엮어지거든요. 요래 엮어지기 때문에 요 끝으로 잘라보면 요렇게 안 엮어지니까 물어도 칵 뜰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 합니다. 그래 이거 자릅니다. 웃다리로. 집게발 악력으로도 둘째 가라면 서러운 녀석 톱날꽃게. 철이 되면 신호항 앞바다는 톱날꽃게 조업으로 분주해지는데요. 꽃게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9개의 톱니 모양 돌기들이 있어 톱날꽃게라고 불리는 녀석은 오로지 자망이라 불리는 걸 그물만을 이용해 잡습니다. 그물을 매일 걷고 바다에 투망하기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하죠. 예, 지금 이제 한 개 그 해놨지. 이제 조금 날이 밟고 이러면은 이제 놓고 또 한 개 저거는 또 그 갤리가 또 놓고 또 한 개 빼고 이래 이제 지그잡고 이래. 1년 중 톱날꽃게 조업이 가장 활발한 9월과 10월. 가을이 시작될 무렵부터 어민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바다에 나갔지만 올해 톱날꽃게의 수확량이 많지 않아 어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게가 줄줄이 올라온 낙동강 하구 인근에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유명세를 치러왔죠. 키로가 마이가 옛날부터도 양이 이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많이 나왔어요. 지금 삶아가지고 그냥 그거 반찬용은 안 먹고 좀 삶아가지고 그냥 지금 먹고 삶아가지고. 국내 톱날꽃게 최대 산지 부산 신호항. 톱날꽃게는 강 하구 근처나 모래와 펄이 섞인 진흙바닥을 좋아하는데요. 덕분에 낙동강 하구는 톱날꽃게 서식의 최고의 환경을 자랑합니다. 톱날꽃게를 만나기 위해선 새벽부터 서둘러야 하는데요. 밤에 먹이 활동을 하는 습성 때문입니다. 이거 작업은 해가 이래 많이 뜨고 이러면 매자에는 작업이 안 되고 또 이 개들이 다 어디가 없어요. 그래 양하는 거 써놓을 때 나중에 써놓고 좀 가을 때 사람도 sul고 개도 많이 잡고 그래 일찍이 나오는 겁니다. 선선한 가을